I'm 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는요, 항상 묻는 거. 아니, 변호사 이거 계약했는데 중간에 해지 못하나? 이거예요. 계약서를 보니까 이 해지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 중간에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지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에 있는 사무장이나 변호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착수금은 못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도 내놔라. 당신 내가 이기면 주기로 했던 성공보수도 내놔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변호사한테 특히.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옛날에는 변호사가 되게 높았어. 사실은 지금은 변호사, 그래도 지금도 변호사 그러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장원급제한 것처럼 사법시험을 합격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물어로 보는 게 좀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관직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의 대부분 판검사를 또 했고, 또 판검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벌써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부터 벌써 상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5급, 4급. 그러다가 사무관, 서기관 대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나 법원으로 가면 상급 공무원 대우를 받았고, 또 한때는 변호사들을 대기업에서 불러갈 때 이사 내지는 부장으로 이제 모셔가기도 했었으니까 벌써 옛날 얘기예요. 저 변호사 처음 개업할 때 그때 얘기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그때는 변호사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다 보니까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었거든. 변호사한테 가면 어떻게 그냥 중간에 해지하겠다 그러면서 착수금을 돌려달라 그래요. 그런 거 말 못했을 때였는데, 그래도 지금 옛날에도 서울지방변호사협회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가 중간에 중도계약 해지하는데 착수금 돌려주지 못한다. 이 계약은 잘못됐다라고 약관법에 위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동문자로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착수금 못 돌려준다라고 하는 건 무효다라는 옛날에 판례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한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없어요.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라는 거고, 중도계약 해지 할 수 있느냐? 그거 설명드리는 건데, 먼저 얘기하면 중도 해지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위임계약이니까. 자세히 한번 제가 볼게요. 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법에 따른 위임계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의 종류가 많은데 변호사들이 일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한테 여기 지금 집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도급이라는 거예요. 도급계약이야. 전형적인 계약 형태 중에 도급. 이 도급이라는 건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계약이거든요. 위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는 거예요. 내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위임 계약이야. 이게 지금 민법 680조에 있는 위임의 의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병원 치료받는 것도 일종의 위임 계약이나 마찬가지야.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거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무를 맡길 때는 내가 하기 싫으면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면 내가 여태까지 손해난 거 다 내놔라. 그러면 어떻게 일을 맡겨?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 681조에 보면 위임을 받은 사람은 수임인이라고 하거든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위임한 뜻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을 했잖아. 그럼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굉장히 관리자로서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물건을 관리하는 주의 의무보다 높은 거야. 내 거는 막 굴리잖아요. 내가 막 시계 같은 것도 풀어서 아무 데나 놓지만, 다른 사람 시계를 맡아서 만약에 내가 관리할 때는 그렇게 관리하면 안 돼. 선량한 관리자, 아주 선량한 관리자라고 하는 건 주의 의무를 굉장히 높여서 객관적으로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높은 주의 의무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해서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 징계도 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당해요. 그래서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변호사가 만약에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땐 손해배상 책임도 지고 징계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데, 항상 우리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이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해서 성관주의 의무 위반이다 막 비난하고 막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는데 그것도 사실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양쪽의 변호사가 있잖아. 그러면 한 명만 내 변호사만 다 이기나? 내 변호사 말만 다 맞으면 그쪽은 완전 나쁜 놈이지. 무조건 무릎 꿇고 졌습니다 해야지 왜 소송하겠어. 근데 대법원 판사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사들도 대법원이 판결할 때 의견이 다 달라. 다수 의견, 소수 의견, 또 그리고 그 반대 의견 이렇게 의견이 각각 나뉘어요. 물론 아주 명확한 사건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지만 약간 어려운 사건은 그렇게 나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보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1심에서는 무죄 판결 받았다가 2심에서는 또 유죄 나왔다가 또 3심에서는 또 뒤집어져서 무죄 나오고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달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주의 의무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물론 변호사가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주 열심히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판단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3심제를 두는 거예요. 항소심도 가고 대법원 상고심도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을 경우 그때는 성관주의 의무 못 물어요. 그때는 뭐 오히려 고생하셨다라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변호사를 바꾸는 거지. 그거를 뭐 무조건 변호사한테 잘못했다. 너 성관주의 의무 위반 아니냐. 막 욕하고 네가 다 책임져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변호사는 어쨌든 양쪽에서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 주장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임에 대한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민법 689조인데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위임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원의 판결도 대법원도 뭐라고 하냐면 이 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689조 제1항은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긴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야. 하지만 이거는 그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그런 규정이 특별히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관계의 안전과 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과 다른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 계약을 법률상 당연히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다면 서로 한 약정에 따라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랑 쓸 때 약정서 잘 보세요. 무조건 그 해지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지. 근데 그렇게 표준 계약서에 안 돼 있거든. 그래서 언제든지 계약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무조건 돈 다 수임료 못 돌려준다. 이거는 무효일 가능성이 높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임의 규정이긴 하지만 원칙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갑자기 내가 이만큼 그 열심히 일을 하고 막 준비서면까지 다 쓰고 소장까지 다 작성했는데 갑자기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해요. 그럼 나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자료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계약을 해지해. 아니면 또 하나는 합의도 다 끝냈어. 거기서 돈을 우리한테 이제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이었는데 거의 다 끝나서 도장만 찍으면 될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나 계약 해지해. 언제든지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그 지금 이승태 변호사가 얘기하더라. 계약 해지해. 이거는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판결 보세요. 위임계약은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고 누구나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을 시켜놓고 만약에 위임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보수를 전부 다 돌려주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일을 한 부분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정당한 보수만큼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딱 알려드리면 돼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변호사 계약은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 줘야 돼. 그때까지 뭐 투입됐던 비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특별한 손해가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한 대가 있잖아요.
해지할 시점까지의 일한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변호사들에 대해서 보수 줘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뭐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한다거나 규칙 사유가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위임 계약은 그냥 그런 이유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면 오늘 좀 그 변호사들과의 계약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